아니 유시민 작가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총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 있다. 유시민한테 총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으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지금 자기가 제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 이 얘기만 안 했으면 입이 방정이라. 입이 촉새예요. 예.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말로는. 배추 농사도 안 했을 거고요. 예. 네. 그거는 내가 알 수는 없는데 감자나 무나 뭐 다른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니 해도 네. 참,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했는데 네. 사실상 파행이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뭐 이틀 동안 사실 뭐 머니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게 2000년도니까 25년 동안 했는데 그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 제도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의 모든 걸 다 말로 때우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머니 부분은 이미 FBI나 국세청이나 사전검증팀에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인사청문 제도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국회에서 상원, 미국은 상원입니다만은 인사청문회는 그렇기 때문에 머니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이미 실제적으로 머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미 인사청문 대상자에서 누락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이번에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서 그 소위 인수위 과정이 없이 바로 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기회를 줘야 되는, 검증할 기회를 줄 수도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잘못한 게 많아요. 네. 왜 그 여러 사람을 그 거름망식으로 그 정인을 이렇게 걸어놓고 강신성 씨 같은 사람을 정인으로 못 만드냐,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부터 너무 3명 넣어서 3명 다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과정보다는 한 10명 넣어서 1명은 챙기는 이런 그 좀 밀도 있는 보좌관들의 연석 회의 같은 게 필요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야당에서 뭐 정인도 없고 뭐 자료 제출도 거의 안 된 빵점짜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뭐 그런 것을 다 거부한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일정 정도는 오히려 잘 그 다독거려서 강신성 씨 같은 사람은 정인석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없었죠. 참고인도 한 명도 없었는데 이런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야말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그런데 그 장이 새로운 어떤 진보적인 게 아니라 25년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루묵으로 만드는 그런 측면이라서 아쉽고,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 인사청문회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상당한 수준의 지지율로 묻고 갈 수는 있어요. 뭐 통과된다고 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청문 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가능한가,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들이 그동안에 뭐 수만 200개 이상이 발의됐습니다만 7건 정도가 통과됐고요. 제도적인 핵심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 개정안들 보면 인사청문 대상자를 넓히는, 예를 들면 사강 대사도 하자 뭐 그런 넓히는 것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전 검증을 하고 어떻게 더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머니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거든요. 다 자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미국의 그 인사청문은 98%가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상원에서의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질의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여러 가지 이제 그 김민석 후보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앞뒤가 안 맞고 본인도 소위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학 자금도 원래 재판 결과에서는 돈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인정했는데 이건 전체가 줬는데 자기가 대상자고 하여튼 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하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청문회로 끝냈다라고 하는 아쉬움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앞으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서 총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보니까 더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님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좀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네.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될 것 같아요. 황금 배추도사. 배추 농사로 해가지고 황금을 일궈낸 사람 같아요. 황금 배추도사. 제 고향이 그 태백이라서 고능지 배추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기자 관두고 내려가서 고능지 배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 들었는데. 네. 자, 2억을 투자해가지고 매달 450만 원씩 2년을 쭉쭉쭉 받고 난 다음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원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이 보통 보니까 24% 25%가 되는데, 자, 그 내용 가지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질문을 하면서 그 응답을 쭉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강신성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을 하셔야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주가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2005년에 유학 시절에 강모 씨로부터 그 생활비조로 450만 원을 받는데 이게 그 2억 원 투자 배추 농사에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으로 매달 4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면요, 450만 원을 받으려면 수익률이 연 27%가 나야 됩니다. 네. 배추 농사에서 27%가 난다는 게, 이거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 3개월만 났어야 돼요. 네. 이게 이 프로젝트가 단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배추 농사 보통 3개월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정 의원의 말을 토대로 하면 넉넉하게 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3개월 주면 가장 최적의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달에 450만 원을 한 몇 달씩 1년치씩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강남에 있는 전세를 왜 놓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네. 전세값을 다 빼서 다 배추 농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돈이 오가고 갔던 이 자료가 하나도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제출을 왜 안 하고 있냐고 하니까 그건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뭐 송금을 통해서든 뭐 실제로 반환 영수증을 통해서든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뭐 아무리 오랜 그 야인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증빙 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총리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여러 가지 곤혹도 치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대놓고 생중계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이 자료는 줄 수 없다. 이 자료는 뭐 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례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료는 줄 수 없다. 자료를 줄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또 2억 원을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던 2억 원은 전 부인이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나 김민석 후보의 그 전처는 원금도 다 돌려받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450만 원씩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원금도 다 돌려받고 수익금도 450만 원씩 쭉 해가지고 2년 동안 다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히 그냥 투자금을 싹 뽑고 수익도 싹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당 패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흔하다. 그렇게 흔하다. 얘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뭐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제가 황금 배추도사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배추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배종찬 씨가 의문의 일피를 했다. 그게 그런 페이스북이 뜨길래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얘기군요. 네네. 제가 배종찬 씨가 김민석한테 졌다. 네. 이런 그 배추도사 자리를 넘겨주고 네. 그 의문의 일패를 했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요 관련돼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는 2010년도에 강신성 씨 등 3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습니다. 1억 6천만 원 등을 생활비로 무상 송금해서 돈을 받은 돈. 그래서 이렇게 적시가 딱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네. 그래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최근까지 갚았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김민석 후보자는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450만 원씩 받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추징금을 왜 냈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또 이렇게 벌었는데 따로 나중에 추징금을 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 그 물리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양자역학의 논리처럼 돈을 무상으로 번 것도 같기도 하고 내가 손해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부분이고 이걸 무상으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투자한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는 얘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빙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물리학적으로 보나 양자역학적인 상황이 벌어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돈을 분명히 벌었는데 왜 추징금을 내라는 거냐 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벌 때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걸 따로 추징금을 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탈탈 털렸다. 네. 한때 버는 건 좋았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나는 남은 게 없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돈을 또 메꾸기 위해서 장모님께도 2억 원을 생활비로 받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게 그 청문회 전략이 아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아예 그때는 솔직하게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듯이 네. 강신성 씨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죗값을 받았다. 네.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 될 걸. 그걸 이제 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을 빌미로 말하자면 그때 무상으로 돈을 받을 때 그냥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깨질 것 같으니까 배추에 투자했다라고 합시다.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것은 추징금을 냈습니다. 망신당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그 진솔하게 느껴지는 부분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 얻어 터지는 경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네. 아니고 황금 배추 도사가 돼서 좀 조롱도 좀 받았는데 네, 네. 뒤에 가가지고 추징금을 또 냈어요. 네. 그 추징금 돈이 출처는 어디냐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이중으로 네, 지금 이중으로 예.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예. 본인은 또 아니다. 나는 네. 털릴 만큼 털렸다. 나는 돈만큼 다 냈다. 진짜 어렵게 자기는 돈을 다 냈다. 나는 다 할 만큼 다 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뭘 믿어줘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장인들은 상 때도 혹은 결혼식 때도 축의금 받은 거 없고 다 돌려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따로 말하자면 부인이 생활비조로 받은 게 한 2억 된다. 이렇게 된 거. 이게 준 건지 돌려준 건지 바로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어제 또 김희정 의원과 또 김현 민주당 간사 간에 또 주진우 의원을 두고 또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두고 조작을 했다라고 민주당 그 인천 의원들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 조작이냐? 계속 그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또 닭뼈슬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닭뼈슬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참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진우 의원을 찍어서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역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상식이 김희정 의원님은 위원장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 왜 후보자하고 1대1로 지금 간사는 몇 끼어드세요? 행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네.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다 알아요. 왜 끼어들어요? 다 알아요. 끼어들지 박기태 의원은 왜 마세요. 끼어들어요?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벼슬이에요? 조용히 해 주세요. 자, 다들 하시는 거 뭐냐고요. 왜 닭에 비유하세요? 자, 조용히. 김현 간사님께서 끼어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또 이러세요.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끼어드는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촉발이 된 게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선봉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 원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그러면서 본인의 페북에도 6억 원에 대해서 출처를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거기에 대한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빙부상, 본인의 결혼식 그리고 2번의 출판 기념회 그리고 장모님으로 받은 생활비 이렇게 4가지 혹은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또 2억 원에 대한 자녀의 유학 비용은 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비용을 댔다. 그래서 2억 원 또 빼줬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 6억 원의 출처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것을 문제로 삼은 거예요. 네. 사실은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롱 발언이 또 네네네. 화근이 됐죠. 예를 들면 뭐 한꺼번에 모아놓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김현 의원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청문회가 불리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하림에서 좋아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 이야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왜 나오는 갑자기 닭뼈슬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예. 그래서
굉장히 하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사실은 그 벼슬이 아닐 텐데. 왜 거기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수세에 몰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의 그 의원은 간사인 그 김현우 의원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사과해야죠. 벼슬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김현우 의원한테 어떻게 감히 그 높은 벼슬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대들고 그러십니다. 높은 자리 계시는 분, 예, 높은 예. 감투를 쓰신 분 이렇게 해야지. 예. 어디 벼슬을 말이야. 예. 닭벼슬 얘기 꺼내십니까? 이거 예. 곽 의원님 사과하세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벼슬은 아치라고 하니까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사는 님이라고 하고. 네, 간사님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 그럼으로써 6억 원에 대한 실체는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벼슬로 그냥 그러니까 묻혀버리면서. 그 김현우 의원이 성공한 거죠. 이 벼슬 이야기 한번 예, 닭벼슬로 꺼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는 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민감해지는 상황인데 요 부분을 김민석 후보자가 참 이런 거 보면 참 센스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두렁 거기서도 시계를 딱 꺼냅니다. 예. 논두렁 시계를 딱 꺼냅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성역과 같기도 하고 굉장히 페이블을 건드릴 수 있고 굉장히 뭐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논두렁 시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김민석 그 후보자가 옛날에 얼마나 노무현 후보한테 잘못했는가가 또 내부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뭐 본인이 죽인다고 막 예, 그런 발언도 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모르는지 망각한 건지 모르지만 어디다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거기다 비유해가지고 논두렁 시계 얘기를, 물론 의미 자체는 뭐 가짜로 프레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피해가야 될 단어가 노무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연상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중과부적 상태일 수도 있다. 친노들이 가만 안 둔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말하자면 후보로 시켰으니까. 그리고 유시민 그 작가가 안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후보가 오버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사실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다른 사안도 아니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논두렁 시계를 꺼내서 제2 논두렁 시계와 같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의 본인에 대한 정당한 검증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검증에 하나의 그냥 꺼리를 하나 딱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이것으로 치환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던 부당한 공격의 일례를 자기로 치환시켜가지고 지금 이걸 프레임을 만든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과하고 치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했던 행보가 사실상 배신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배경을 떠나서 우선은 청문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예컨대 그러한 그 주진우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혹은 무슨 검사 비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사과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너무 근거 없이 당당한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역시 김어준 씨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민주당 인천 의원들을 유튜브에 쫙 불렀습니다. 네. 쫙 불러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정신 개조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 장면 보셨습니까 한번? 왜 한번 저희도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인천 특위의 위원들 모셨습니다. 주진우 의원하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네. 그냥 지적만 한두 개 했는데 정말. 특정을 안 했어요. 윤석열 부동시하는데 그 다음에 급선 간염하니까 윤석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 좋은 거죠, 윤석열 하면 대통령. 나다. 윤석열 하면 나 주진우잖아. 윤석열이 다시 긴급 체포되면은 가서 단식 농성하세요, 주진우 씨. 안 돼요. 간염은 단식하면 큰일 나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한다고 해놓고 주진우 청문회. 제가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실제 네. 질의를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현금 6억을 장롱에다 쟁여놨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의 뭐 우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18년 동안 이제 야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아마 큰 통찰력도 있고 잘하실 거라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저렇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4명이 나가가지고 쭉 앉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웃고 떠들고 하면 지지자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뭐 그걸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구독자로 들어오니까요. 저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교주입니까? 예. 교주?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국회 방송에서 상법 개정을 하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이 소액 주주들을 생각하자는 거. 이게 2대 주주잖아요.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너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안 맞는 거죠, 저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저렇게 가면은 또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얘기를 즐겨 받아서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생각이 그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단 착각 혹은 뭐 집단 중독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그런 측면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힘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여권 내에서 너무 우리 김민석 후보가 정빙 자료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문제의식이라든지 조금 더 인사청문회 제도를 미국을 좀 본받아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2 김민석에게 이재명 정부 명운이 걸렸다. 이런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김순덕 대기자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한 대기자로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오늘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국2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조국2가 됐다 벌써. 그러면서 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김민석의 인식은 조국 사태와 좀 닮았다. 자, 그러면서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리스크는 이재명의 신뢰 리스크는 한국 리스크로 커질 수 있다. 김민석이 아니어도 유능한 사람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조국 시즌 2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선택하셨고 그 이제 뭐 지금 지형 자체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김민석 총리가 내정자가 큰 그 뭐랄까 그 문제나 또 공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이 상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그 작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유시민 작가도 속으로 이런 정도였으면 내가 했을 걸 이런 디너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굉장히 그 힘들어질 수 있겠네 하는 저렇게 형편 없었나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비서실장을 먼저 택했고 총리는 나중에 택했다.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내년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잡지 못하면 심지어는 예를 들면 자기 많이 문제가 많으면 김정은 의원이 뭐 예컨대 부채 비율이 어떠냐 예산이 어떠냐라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해서 역시 뭐 머니 문제는 한결에 있지만 그래도 실력은 있구나라는 인식을 했으면 한 축을 가지고는 밀고 갈 수는 있는 건데 전체적인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또 실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두 가지 다를 놓쳐버렸거든요. 좀 놀랬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브라인드 스폿, 맹점. 인간 자체는 자기가 그 전체적으로 그 쪼그러들 수밖에 없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지내는 것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속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총리가 안 되더라도 뭐 해마다 하는 게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추 예산 알죠. 뭐 600조 규모가 그 뭐 어떻다. 예. 그렇게 답을 해야 되니 그것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 부채 이런 질문은 오히려 유리한 질문이잖아요. 네. 아, 여기 저기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몇 프로고 전체 국가만 치면 몇 프로다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에 그것도 못했다는 건 속으로 굉장히 본인도 뭘 갖고 뭘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혀가 꼬이는 그런 국면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지방선거를 빌미로 그만두세요. 지방선거 준비하셔야죠. 그래 놓고 후보가 안 되는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 예, 내년 시장 도전하셔야죠. 이렇게 일찌감치 좀 준비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모든 그동안의 뭐 계엄을 비롯해서 정보를 가져다 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진빚은 다 그렇게 상감이 되는 거죠. 예, 청산이 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청산 잘하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움 청산 잘하거든요. 아니 의원님,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아니 유시민 작가가 느닷없이 한 이틀 전 어제 그리고 이틀 전인가요? 갑자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김어준 유튜브와 비슷한 모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총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저 유시민 씨 지금 흉내 내는 거예요. 제가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 있다. 유시민한테 총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으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 지금 자기가 제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그 전 장관께서 작가께서 이 얘기만 안 했으면 차기 총리감이에요. 입이 촉새예요.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그 했다는 거 가지고 다 까는데 떠벌리는데 네. 뭐 얘기할 수 같이 뭔가 큰 뜻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네. 이미 날아갔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가봐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러면 받든지 가만히 있던가. 예. 얼마든지 내년 되면 줄줄이 뭐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대통령이 봤을 때 아니면 빼버리면 되죠. 예. 예. 갈 자리가 되게 많아요. 또 혹은 뭐 본인은 일단 기본이 총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내가 킵해 놓을게요. 입 딱 닫고 있었으면 그야말로 뭐 김민석 후보가 저 지방선거 준비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총리 될 수 있었는데
입이 방정이라. 지방선거로 나올 수도 있죠. 본인이 힘들게 그렇게 하기는 않을 겁니다. 힘든 건 안 하신다. 예. 이번에 뭐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말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김민석 후보보다는 뭐 딱 저작권료 책값 그걸로 강연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결산도 딱딱딱딱 나올 떨어질 거예요. 거고요. 국세청에서 딱딱 네. 나올 겁니다. 그 배추 농사도 안 했을 거고요. 예, 네. 그거는 내가 알 수는 없는데 감자나 무나 뭐 다른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요거 하나 여쭙고 싶었는데 요즘에 제가 들은 용어 중에 이 배추 황금 배추 농사 황금 배추의 마이더스 손 김민석 후보자만큼이나 재밌었던 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Find for 얘기 있잖아요. 이분 황당하더라고. 횡재했다는 얘기. 네.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나는 투기를 안 했어요. 나는 횡재를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 새로운 또 패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부에서 이단이네요. 보니까 외교관들은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횡재는 했으나 투기는 아니다. 네. 그런 거고. 네. 또 실제로 보면 집 사러 다니지 도로 사러 다니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집 사러 갔다가 도로 사러 오면은 도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도로를 묻어놨다가 10억을 벌었어요. 야. 근데 그런 분들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가세요. 아니면 지적공사. 네, 지적공사 이런 데를 가셔야 되는데. 파인드라고 있어요. 네. 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돈이 많지 않고 또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하나 주워서 얻어 걸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이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횡재를 하셨다니까 저도 따라갈 걸.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